대통령 탄핵 재판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탄핵 재판은 엄청나게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해도 되는 거야? 명확하게 규정돼요. 이재명 대표 매일 재판 받고 있어요? 한 재판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저한테 이번에 그럼 2심 때는 그렇게 하시겠네요. 하나만 여쭤보고 싶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재판을 이해가 안 계속 돼. 얘기하시는 아니 이재명 그리고 대표는 무죄 추정이고 그거를 윤석열 이해를 대통령 못하겠어요. 유죄 추정이고. 아니 무죄 추정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란죄에서. 네 분이 모두 이제 초재선 의원분들이시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에 선포가 되고 현직 대통령이 이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국회의원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비상계엄 상황도 상황이지만 그 직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도 사실은 역대급으로 경험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비상계엄 이전에도 이게 탄핵이 뭐 20몇 번씩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 자체가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리고 특검도 너무 여러 차례 발의가 됐고 아무리 야당이 뭐 다수당이어도 예. 그리고 삭감 예산이 통과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고 계엄 이후도 어떻습니까?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는데 바로 연달아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다.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역대급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계엄 선포했던 세 가지 이유를 또 주진우 의원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럼 여전히 그럼 계엄에 혹시 동의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조금 놀랐는데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정치가 실종됐고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임기 시작하고 나서 영수회담을 이렇게까지 안 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 쌍방과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걸 왜 쌍방과실로 봐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안 만났죠. 안 만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자랑 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의 심각한 일이죠.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상대를 적으로 만들었죠. 상대를 적으로 만들었던 게 저는 이분이 좀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적이었고 진짜 물리적으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들고 왔고 뭐 사살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우리 당만 미워한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까지 체포, 그것도 우선 체포 대상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정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국민과 계속 싸우는 대통령이었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적으로 여기고 뭐 의사들하고도 싸우고 노동자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국회하고도 싸우고 국회에 신년연설 하러도 오지 않은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치적인 국면이 형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상계엄 이후, 내란 이후에 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간다. 두 분이 비상계엄 해제를 하러 그날 그 새벽에 본회의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었기 때문에 해제를 했으면 그 후에 전개되는 것은 당연히 탄핵이 되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한 특검법에 찬성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내란과 관련한 진압이 되는 건데 정리가 되는 건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정쟁화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제가 듣자마자 딱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을 왜 민주당이 정리합니까? 수사기관이 정리하고 사법부가 하는 건데 민주당은 계속 수사기관을 독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입법부하고 사법부하고 수사기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리하겠다고 한 적이 없고요. 아니 지금 박은정 제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국론을 통합시키고 네. 제대로 된 처벌과 단죄 그리고 이후에 정치를 복원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리인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국민의힘은 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서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내란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이런 하시는 포인트 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지지율이 적게 선동이라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야권이 지지율이 제 얘기 좀 낮은 아직 덜 이유가 끝났어요. 지지율, 네, 저희 얘기 좀 지지율 할게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얘기를 더 끝내고 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 내란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이것에 대한 그 막중한 문제의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거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그건요. 국민의힘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의원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당권 싸움이에요.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 싸움으로 이미 돌입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절대적인 지지층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표를 얻는 방법은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정치인으로 남는다. 이 전략입니다. 아니 민주당의 시각이야말로 지금 대선에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 중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란수계라는 표현을 그냥 쓰고 아직은 대통령 탄핵 재판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회에서 재판을 하듯이 모든 걸 다 단정해 놓고 그래서 결론을 다 내린 다음에 그 결론 내린 것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내란 선동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 게 한 2달 전쯤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제 간신히 구속됐어요. 이제부터 사법 절차 시작돼야 되는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장이 무효라고 다투고 있어요. 지금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법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은 게 누굽니까? 국민의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저 그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게 내란이죠. 이거는 내란이에요. 2차 내란이에요. 근데 그 내란이 이분들이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과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선전선동을 해왔던 것들이 표출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내란 국면을 빨리 끝내고 민생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대선은 아직 저희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대선용 거예요. 조직도 아니, 만들고 민주당이 하셨잖아요. 대선 안 얘기하는 걸 만들었어요.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민의힘 주자들이 대선 얘기를 계속하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대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 탄핵 심판이 빨리 제대로 되기를 그걸 왜 국회가 노력을 걱정합니까? 하는 거예요. 국회가 탄핵 소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예요. 아니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당이 지금 어떤 현안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사건과 그리고 이제 내란 특검법 사실 이제 가장 근접해 있는 아무래도 하나는 내란 특검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 안을 거의 다 수용했다라고 하지만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사는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이미 군의 수뇌부하고 경찰 수뇌부가 모두 구속이 돼 있고요. 대통령까지도 구속됨으로써 이제 사실은 대통령 수사만 남은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일반 국민들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또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인지 사건을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되어 부분에 있어요. 대해서 이제 뭐 네. 많이 이제 이쪽에서 이제 예, 지금 수사 대상을 넓혀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것에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이 특검을 예측 불가능하게 모든 국민들에게 확장될 수 있게 그 길을 터주냐 이런 것이죠. 아, 선동을 잘하시네. 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인지 사건은요. 모든 특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냐면 사실은 사건이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사건의 덩어리가 더 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련된 인지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놔야 이 전체 모습을 특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죠. 근데 관련된 인지 사건을 빼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수사하자. 그러면 특검의 수사 범위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에 와서 특검으로 하냐 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동안 여지껏 상설특검 통과시킨 거 왜 특검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2월 초부터 특검을 발의했는데 왜 계속 거부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시간 끌기였던 거예요. 특검을 어떻게든 안 하겠다고 시간 끌기 해놓고 그 수가 지금 국민들께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외환죄 부분을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법을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라 외환죄 부분을 별도로 넣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외환이 절대 안 된다 해서 그것도 저희가 다 뺐습니다.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수사 범위 저희가 그대로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고 아니, 하죠. 그건 아니죠. 저도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대해서 예, 김 의원님 보니까 그거잖아요. 외환죄를 뺐다고 하지만 인지 사건으로서 취급해가지고 외환까지 간다는 거 얼마든지 가능한 논리가 되는 외환한 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아니죠. 외환까지도 그건 항상 수사할 수 있는 있는 거라니까요. 건데 저는 1차 때는 찬성을 했는데 2차 때는 반대했던 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그다음에 내란죄 특검 둘 다 찬성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민의힘이 하나도 양보 안 하는 모습이 저 개인적으로 좀 비판을 했었어요.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의 문매도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 검찰, 공수처가 너도 나도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직까지 수사가 진척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유일한 수단이 특검이라고 생각했고 거기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면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지금 이미 내란죄 주요 혐의자들이 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누굴 대상으로 뭘 수사하겠다는 건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편만 알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해봐야 알죠. 지금 장관들, 국무위원들 수사 제대로 안 했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다 무혐의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사건으로 외환할 수 있냐 없냐라고 얘기하지만 외환 안 저질렀으면 수사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수사합니까? 우리가 추천도 못하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검사가 수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 못 믿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넓힌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그 수사 그리고 추천권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봤을 때 아 진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전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북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실제 포착이 됐다. 그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독재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전쟁통으로 몰아넣고 다 죽을 뻔했는데 그거 수사하지 말자고요? 외환 저는 부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외환 부분을 저희가 수사하지 말자는 거는 그게 무슨 뭘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국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습니까? 미국 트럼프 체제 와가지고 당장 북한이 또 새로운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군의 사기는 생각 안 합니까? 군의 사기를 누가 망가뜨렸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계엄군을 끌고 들어와서 외환이라는 전제로 해서 민주당은 그겁니다. 다 군인들 전체를 압색해서 엄청나게 수사를 한 다음에 아니면 가려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안보국익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십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검을 믿으세요. 아니, 특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뽑는 특검도 일반 아닌데. 경찰이나 고발한 사건에서 처리를 하면 돼요. 그게 왜 꼭 특검에서 해야 되나? 사건 문제가 있으니까. 박은정 의원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처음부터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그 협상이 결렬된 것을 보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하겠다는 제스처를 국민들한테 그냥 속이는 거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익 얘기하시는데 전쟁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보다 국익을 파괴시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부분은 저는 이후에도 어떤 경우에도 그 부분은 수사가 되어서 윤석열 피의자에 대해서 뭐 내란으로 기소를 하겠죠, 검찰이. 그런데 지금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도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경호처에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제지하려고 했던 그 핵심 피의자를 검찰에서 영장을 안 했단 말이죠. 그 검찰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검찰에서 혹은 제대로 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그게 수사권 논란이 있지 아니고요. 않습니까? 계속. 근데 그걸 알고도 진행하시는 수사권의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네. 자, 지금 뭘 말씀하신 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도 되겠죠. 전쟁을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피의자 윤석열의 행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특검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 반드시 수사해서 저는 기소해야 된다고 근데 오히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민주당이 직접 만든 공수처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를 수사 믿었잖아요, 진행하고 지금. 있잖아요. 진행하고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못 믿어서 아니죠, 특검을 아니죠. 또 만드시겠다는 거 그거에 아니에요?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끊임없이 공수처 수사권 없으니까 빠져라. 공수처가 받은 영장은 무효다라고 얘기했고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특검으로 정리하자. 이거는 법무부 차관도 특검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다 인정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 내란 특검 정부의 그래서 법무부 하겠다는 거 차관조차. 아니었어요? 특검 그래서 근데 하겠다는 거 그러면 아니었어요? 관련 사건이라는 걸로 지금 말씀하셨던 북한의 군사를 유도하고 내란 선전선동 다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계속 뭘 빼줬다라고 하는데 관련 사건 지금 쭉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이런 거 다 수사 필요하고 아니, 특검의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고 이거는 생각했는데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거를 빼줬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아니. 관련 사건을 타고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생각이 그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왜곡하는 거고요. 봐봐요. 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할 수는 있죠. 근데 보세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봐봐요. 내가 들어보세요. 뺄 이유가 뺄 이유가 들어보세요. 없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로만 접근할 게 수사할 아니에요. 수 있다는 본질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죠. 없잖아요. 반드시 수사해라는 것과 아니 다른 얘기죠. 아니 그런 말이죠. 여기서 있잖아요. 어제도 뭐 국민의힘은 이해안을 받지 않았고, 근데 이제 최상목 뭐 권한대행이 제2요건을 요구한다.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재의결을 해야 되고 이번에는 저는 그 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지난번에 그 거부권 행사했을 때 3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정부에. 그 3가지 사유를 이번 법에서는 다 해소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 차관도 나와서 법사위에서 자기네들이 문제 제기했던 게 다 해소됐습니다. 라고 정리를 그럼 해주고 왔어요. 최성문 권한대행이 받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예. 법무부에서 건의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처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는데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하기에는 명분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말이죠. 국민의힘 주 현안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법률위원장이니까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통령 탄핵 재판하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탄핵 재판은 180일 이내에 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90일 이내인데 이미 2월 15일에 선고가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 시간을 끌었고요. 저는 이것이 적법 절차 범위 내에서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은 탄핵 재판은 엄청나게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연해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저는 대통령의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목적만큼 이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법률적인 쟁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게 괜찮냐?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도 이것도 법률적인 쟁점이 또 남아 있습니다. 하나하나에서 법적으로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들을 다 남기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안 그래도 탄핵을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반대할 명분을 계속 민주당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실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내전처럼 싸우고 있고 뭐 서부지법으로 약간 테러를 가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도 이제 또 벌어졌는데 헌재로 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남을 것 같아서 어차피 탄핵 절차는 진행이 된다.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해서 이런 쟁점들을 다 남겨가면서 상황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오히려 전 되묻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걸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메모에서 하나씩 좀 반박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걸 쭉 들으니까 민주당 만능설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도 관여하고 영장도 발부시키고 민주당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당이 아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죠. 그때 어쨌든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왜 체포 못하냐고 불안해 죽겠다고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마치 민주당 만능설을 얘기하셔서 그건 좀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탄핵이 급하게 간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요. 대통령 탄핵은 다른 사람 탄핵에 비해서 빨리 가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힘도 진짜 진정한 보수라면 탄핵 재판 빨리 끝내서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국정 공백을 빨리 최소화하자 이 얘기를 하셔야지. 저 아까 말씀하신 트럼프 지금 정부가 들어서고 뭐 북한 도발 얘기하셨는데 국정 공백 이렇게 길게 놔둘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돼요. 그 저도 자, 그거 맞죠.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 그리고 법적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적법 절차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어떻게 돼 있냐? 변론기일 2일 이상 지정해야 되는 상황이면 매일 재판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자주 해야 돼요. 매일 해요. 매일 열어야 돼요. 명확하게 규정돼요. 이재명 대표 열라고. 매일 재판 받고 있어요? 그거 한 재판으로? 요구하세요. 요구하시면 되지 왜 자꾸 저한테 아, 그러십니까? 이번에 그럼 2심 때는 그렇게 하시겠네요. 자, 또 공개선거법. 하나 말씀드리면 탄핵을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선거를 얘기하는 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 때문에 어떻게든 특검도 미뤄야 되고 탄핵도 늦춰서 이재명 대표보다 선거가 늦어야 되고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공평하게 거예요. 법치주의라는 것이죠. 자, 불법에 있어서 공평을 요구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법원이 지금 그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 안 하겠다고 결정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착각하는 거 하나.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재판이 안 좋게 나오면 대선 출마 못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대 때문에 국정 공백을 길게 가져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저는 그 기대 안 재판은 하고요. 재판대로 저도 각자 말씀드릴게요. 꼭 각자 말씀드릴게요. 논리대로 가면 돼요. 아니, 진짜 뭐, 하나만 아니,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저, 왜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재판 얘기하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 재판을 이해가 안 계속 돼. 얘기하시는 아니 이재명 그리고 대표는 무죄 추정이고 그거를 윤석열 이해를 대통령 못하겠어요. 유죄 추정이고. 아니 무죄 추정하세요. 그게 아니고 내란죄에서.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벌고 싶으시겠죠. 왜냐하면 세월을 정비해서 대선 때 1대1로 이렇게 좀 대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너무너무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탄핵 재판이 빠르지 않아요. 1차 변론기일 열 때까지 지금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한 달 넘었습니다. 박근혜 당시보다도 훨씬 더 늦어요. 지금 탄핵 재판이 오히려 늦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에 대해서만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민주당, 야당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치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끝없이 정쟁화시켜요. 그거는 예전의 윤석열 스타일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했습니다. 징계를 하고. 그 당시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문제 삼아가지고 그것을 정쟁화시키고 분열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것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동이 법원에서 일어난 상황인데 이 헌정 질서의 혼란을 조기 수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혼란 상태를 계속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본인 수사는 신경 안 쓰고 일단은 탄핵 재판에 집중을 할 수가 네네네네. 있었어요. 지금은 탄핵 재판을 일주일에 2번 해요. 형사 사건이랑 재판도 대응해야 됩니다. 또 민주당에서 국정조사에도 단독 의결해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언제 이 재판을 다 대응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핵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지금 방어권이 좀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대거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증인들을 신문을 하는데 불과 1시간 반만 신문을 해요. 한 사람당. 또 1시간 반을 탄핵소추 대리인단하고 나눠 써야 돼요. 그럼 45분만 허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를 제가 봤을 때 뺀 거예요. 내란죄가 들어가면 보장 안 할 방법이 없거든요. 반대 신문권은. 저는 이게 나중에 탄핵 재판의 결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신다. 절차적인 위반이 있을 경우에 탄핵 재판은 각하할 수 있거든요. 지금 재판관 8분인데 헌법재판관 3명만 동의하면 각하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란죄를 빼고 나서 기존에 탄핵 소추했던 거랑 다른 사건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각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소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내란죄 깔끔하게 부분은 하자는 것이죠. 내란죄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 어차피 그 탄핵안도 제가 썼으니까요. 그 이 탄핵의 쟁점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4가지 쟁점. 자, 지금 그거 아시겠죠, 뭐 아니, 당연히. 지금 모르시니까 저러신 것 같아요. 내란죄가 쟁점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리한 쟁점은 행위입니다. 행위. 행위 4가지. 계엄 선포, 포고령 선포, 그다음에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 4가지 행위를 헌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탄핵 심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렇게 쓰셨어야죠.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내란죄가 썼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왜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를 넣으셨어요? 자, 그거 제가 이제 왜 넣으셨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헌법재판소 판결을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법률에 대한 평가, 그거는 국회에서 보낸 거에 소추 의결서에 구애받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어차피 직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행위,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이 4가지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이 4가지 행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기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그게 거예요. 왜 사기 안철수 탄핵이에요? 의원부터가 반발을 하잖아요. 탄핵에 찬성했던 그거는 의원이 반발하고 김재섭 의원님도 공소장을 찬성하셨지만 동의하지 못하신 쓰고 거죠.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제일 잘하는 법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근데- 말씀하시면 사기 주장이에요. 아니 그거야말로. 그 100% 그렇다고 네, 치더라도 그 아니, 헌법재판 관련해서 그러더라도 제가 아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절차와 관련해서 매주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평의에 따라서 증거조사 어떻게 할 건지 절차 어떻게 진행할 건지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절차는 매주 평의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 관련해서 막 항의했던 거 인정을 해줬습니다. 김용훈 씨 관련돼서 오히려 김용현 증인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증인을 불러서 반대 신문을 안 한 것이 나중에 위법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헌법재판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증거조사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을 보시면 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든가 영상 녹화를 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만으로 이 조서의 증거를 인정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은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청구인의 주장과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태에서 헌법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란죄를 뺄 실익도 없고 넣을 실익도 없는데 굳이 뺀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아직까지 두 분 말에서 납득되는 말은 하나도 없었고요.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법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심판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 탄핵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스스로 축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밖에는
납득이 안 되고 주진우 의원 말씀하신 대로 신속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스텝이라고 저는 보이고 네, 그거 하나 신속한 더 절차를 위한 건 맞아요. 그것은 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대법원 판례를 그 기준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인정을 하잖아요.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절차와 결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례가 있고 판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따라서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 조국혁신당 주요 현안이 뭔지 저희가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는 민생 회복이라든가 이런 데 민생에 좀 집중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세빙선입니다. 조 정권의 대표가 말씀하셨죠. 예, 윤석열 정권의 이 비리와 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청산하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비리와 그 문제의 핵심에는 김건희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명태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명태균하고 이렇게 국정에 관여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런 정황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이나 뭐 수사와 상관없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와 재판, 수사 그쪽에 이런 또,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저희는 촉구를 했고 김건희 특검법도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네. 민주당에도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문제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김건희 출국 금지를 얘기했습니다. 좀 너무 과도해요. 이거는 그냥 스토킹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까지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부인 신분이거든요. 현재 관절을 나와서 몰래 해외에 출국한다? 그걸 가정하고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대표 수감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사면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국 혁신당이 민생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세빙선이라는 명목으로 김건희 여사건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자체도 다 모든 의혹들이 피해자가 고소하거나 제가 피해 입었는데요 하고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직접 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민주당 아니면 조국혁신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고소하거나 직접 고발한 사건들이거든요. 또 기존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는 어떻습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도 최강욱 의원이 고발한 사건이죠. 경찰 무혐의 내부에 잘했냐고요. 지금 피해자가 나타나서 직접 고발한 사건입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 다 피해를 조작에서 어떻게 입었잖아요. 피해자가 주가 조작을 그래요. 그렇게 가정하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직 수사나 재판이 지금 아니, 이루어지지 공범들은 않았는데 지금 유죄를 받았잖아요. 근데 항소심까지. 그 공범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판이 끝났나요? 아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추정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특검으로 부분에 밝혀야 대해서도 된다고요. 근데 혐의와 관련돼서는 14개, 15개는 너무 과도하다는 겁니다. 줄여요.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고 특검법을 어떻게 또 발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민주당이 또 고르도록 야당이 고르도록 돼 있었어요.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야당이 고른 특검이라고 하면 차라리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 역으로 진짜 그거는 묻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김건희와 관련된 특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도 앞서서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아니 문제 제기가 과도하게 저는 막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내에서는. 그런 면에서 많은 이 비판들을 국민들께서 하셨고 그것이 특검의 방법으로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다. 그럼 거기 또 저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 수사 절차, 나중에 재판 절차에 문제 제기가 또 된다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계속 정치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이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오히려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명태균 이슈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명태균하고 그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미 구속해서 수사도 하고 이제 재판도 열리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수사가 미온적으로 처리되냐? 그렇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검 사안인지가 의문이고 지난 대선 때 명태균으로 인해서 뭔가 반칙이 있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돕겠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도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것들까지 다 문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김웅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자금을 유동규로부터 6억 원 받았다는 부분으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 대선의 불법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아니 지금 김용 그런 관련해서 부분에 대해서 김웅 관련해서 김용 관련해서 무슨 지금 김건희 여사 항상 지금 논점을 그렇게 만드셔요. 명태균 보고서에 이 얘기만 하셔야지. 이 얘기만. 아닙니다. 아니 저는 공정성 얘기하는 거예요. 여야 균형, 정치적 아니, 중립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태균 보고서에 김용성 그러니까 요것만 공천에 집중해봐요. 지금 개입했잖아요. 저희가 10월 31일 날 공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성이 나왔어요. 이것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에서는. 근데 그 말 자체로 무슨 범죄 혐의가 지금 범죄 혐의가 확정됩니까? 있죠, 당연히. 아니, 그렇진 공천에 않죠. 어떻게 개입해요? 그 공천 개입한 걸로 박근혜를 기소한 게 아유, 그렇게 윤석열이었는데요. 따지면은 그 또 다른 거랑 비명 비교하지 마시고 행사부터 따져봐야죠.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예, 돼요. 예, 예, 예. 의원님은 안 될 건 없죠. 네. 그렇게 이 쟁점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좀 정리하는 게 아니 필요하지.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우리 것만 얘기를 하고 민주당 거는 김건희 얘기를 안 자, 씨 관련해서 쟁점이 이거니까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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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협상에 의원 예, 예. 정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치를. 그 창원지검에서 지금 영태균 보고서 보시면 김건희, 윤석열 직접적인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김건희 왜 소환 안 합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비특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사 단서가 안 나왔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보고서를 보세요. 네. 김용민 의원님께 아유, 네. 네, 도봉구의 선배님이시죠. 아 맞아요. 또 지연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예. 카톡 검열 계속 하실 겁니까?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카톡 검열은 없습니다. 사전에 들여다보는 거 전혀 없고 저희들도 신고나 제보가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똑같을 거예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허위 뉴스 지금 퍼뜨려요라고 하면 고발 자주 하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이건 저희도 할 수 있죠. 다만 그걸 조직적으로 하고 혐오 표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안 할 수 없으니 그 부분은 하겠다. 검열이라고는 부인하셨지만 결국 이게 혐오 표현인지 허위 사실인지 이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조직적, 혐오, 그리고 가짜 뉴스 아주 추상적인 개념들이거든요. 국민의힘이 판단할 때는 가짜 뉴스일 수 있고 민주당이 판단할 때는 가짜 뉴스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직적이지만 저쪽에서 보기엔 조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는 주관적인 표현인데 이걸 판단하는 주체가 결국 민주당이고 야 이건 조직적이고 혐오적이고 가짜 뉴스니까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마음 놓고 어떤 자신의 의견이나 사실에 관해서 카톡에서 주고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상의 검열 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제가 그 비판을 한 네,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잘못된 게 아니 민주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고발을 하면 수사기관이 판단하죠. 다른 문제다.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하는 그럼 것이죠. 고발의 주체는 민주당이 될 테니까 네. 민간인이 예를 들면 정당으로부터 그리고 제일 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위협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상 검열의 효과를 낳는다고 저희가 우려를 그런 표하는 것들 이제 것이죠. 표현의 자유를 그럼요. 수 있다는 네. 얘기.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 판단 기준을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진 않고 예를 들면 뭐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혐오 표현으로 본다라는 당내에서. 아니 당도 있지만 이 공감대가 있거든요. 우리 네네네. 사회에. 예. 제가 예, 좀 이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지금 너무나 내란이 진압되지 않고 내란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라든가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카톡 검열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지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더 이상은 이것이 그 허위 사실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내란과 관련한 선전선동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모두 다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검열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왜 검열도 나왔냐면- 아닌데 검열을 네. 가지고 검열이라고 아니, 근데 하시는 검열이라는 얘기를 표현이 왜 하시는 나왔냐면 거죠. 폭거령에 있죠 검열이. 아니 민주당 의원님이 직접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신고를 기다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직접 아마 하셨고요. 개인 의견이실 거예요. 예, 뭐. 그래서 자 우리 주 의원님이 네, 저도 김영민 의원님께 선배님한테 안 하시고. 네. 예. 동네 북입니다 제가. 네, 네. 아니 저는 아까 민주파출소 얘기를 좀 네. 하고 싶은데 제가 여러 정당사나 여러 가지들을 봐도 대규모 정당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발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국민은 상대로 고발하는 거는 말씀대로 조직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평범하게 댓글 단 국민, 카톡 나른 국민 이런 국민들은 고발 대상에서 완전히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백히 허위인 것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거 허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카톡을 조직적으로 여기에 몇 개 뿌리세요, 여기에 언제까지 뿌리세요 이렇게 막 조직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고발을 하지 그거를 개인적으로 편하는 사람을 저희 고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고발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는 좀 같이 정화해서 네. 정치적으로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 고발도 좀 잘 취하해 주시고요.